이번 사연은 진짜 많은 분들이 고민이 있을 것 같고 공감하실 것 같은 사연이에요. 바로 공부 싫어하는 아이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가는 아이입니다. 정말 지금까지 펑펑 놀았고요. 그래도 학교 가기 전에 한글이랑 10손가락 더하기 빼기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슬슬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녀석이 벌써부터 공부 싫어 하면서 반항을 합니다. 하루에 겨우 30분도 안 되고요. 더하기 빼기는 블록이나 사탕 등으로 재밌게 해보려고 하는데도 낼름 사탕만 먹고 도망치네요. 이런 아이에게 삶의 즐거움을 알려줄 수 있는 그림책이 있을까요? 와, 네. 너무 공감돼요. 엄마들이, 특히 엄마들이, 아빠도 그러시지만, 공부 싫어! 이러면 가슴이 절렁 내려앉아요. 왜냐면, 초등학교 시작해가지고, 대학생, 일단 고등학교, 대학 입시까지, 그것만 해도 몇 년이죠? 12년. 12년. 예, 12년을 공부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싫다고 하니 앞내를 얼마나 암담하시겠어요. 근데 참 아쉬운 거는, 배움의 즐거움은 아이들이 갖고 태어나는 거거든요. 배움은 즐거움은 사람이 원래 갖고 태어나요. 학습 동기를 키워준다 그러는데 인간은 원래 갖고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짓밟지만 않으면 돼요. 아, 그렇구나. 다 밟아버리고 싹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손가락으로 수세기를 싫어하는 아이들 한 명도 없었어요. 맞아요, 하나, 둘, 맞아요. 셋, 넷 가르칠 때 그거 싫다고 안 하는 애들 한 명도 없었는데 틀린 걸 계속 지적하고 원하지 않을 때 계속 하라고 요구하는 이 방식이 아이를 공부로부터 배우는 것으로부터 멀게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배움의 즐거움, 공부의 즐거움을 좀 아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재밌게 공부할까를 여러분이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연구하셔야 돼요. 재미라는 한 단어로 아이들은 모든 걸 다 평가를 해요. 근데 우리의 고정관념, 공부는 뭐 어떻다? 재미없다. 예, 그건 나의 개인 경험일 뿐이에요. 나는 공부가 너무 어려웠고 힘들었다. 왜냐하면은 나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요, 공부 중에서 재밌었던 공부를 한번 생각해보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재미의 요소가 달라서 특히 10살 미만의 아이들, 10살 이하의 아이들은요, 우리 아이가 좋아하고 재밌어하는 과목의 공부부터 즐길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지 한 과목에서 내가 좋아 재밌어가 되면은 다른 건 시너지 효과가 생겨. 왜? 공부하는 방법을 배웠고 탐구하는 게 즐거운 걸 알게 돼요. 이제 그런 걸 도와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점과 선이 만나면 그냥 점이고 선이잖아요. 근데 이 점과 선의 역할을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글자도 점과 선이고요. 모든 세상의 도형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그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표현해내는 건 다 점과 선에서 시작이 돼요. 근데 뭐 점이랑 선만 갖고 뭐 해봐 그러면 할 게 없는데 여기는 그냥 별게 다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점이라는 인물과 선이라는 인물이 만나서 우리 뭐하고 놀지 했더니 세상에 지금 뭐 만들었어요? 시소. 또 여기는 기타. 네, 또 뭐가 나올까요? 우리 몇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달팽이가 나왔어요. 여기는 프로펠러. 네, 저는 이 책 보자마자 내가 이걸 옛날에 알았으면 나도 그림 잘 그릴 수 있었어. 막 이 느낌이 났어요. 저는 이 책 보자마자 나도 그럼 도형 좋아했을 텐데. 원래 사실 도형 그 수학 처음 시작이 점과 선이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점과 선이 이렇게 재밌다는 걸 알았으면 수학 공부 열심히 했을 텐데. 그래서 이 점과 선을 가지고요. 책을 다 먼저 봐도 괜찮고 한 두세 개 그림권 보고 우리도 점과 선 종에다 한번 해보자. 너 뭐 그릴까? 막대사탕. 우리 아이 좋아하는 막대사탕부터 온갖 거를 다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점과 선만 만나갖고 글자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계속 아이는 그림을 그리다가 엄마는 글자 그림을 옆에서 그리면서 야 점과 선으로 네 이름도 썼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렇잖아요. 점과 선이 만나는 글자예요. 진짜 이렇게 재밌을 것 같아요. 한글 공부할 때도. 확장시켜주면 가나다라 이렇게 물론 이제 되게 훌륭한 과학적 기법이긴 하지만 처음 접할 때 이미지를 말하는 거예요. 점과 선이 만나서 글자가 만들어지는 거야? 엄마 그럼 이건 무슨 글자라고 먼저 물어봐요 아이들이. 예. 이렇게 2를 만들었는데 아이들은 10을 만들어 놓고 이건 무슨 글자야? 이건 10이라고도 읽을 수 있고 자리만 옮기면 2라고도 읽을 수 있단다. 신기하지? 그래서 저는요 아이들 이런 그 학습에 대한 걸 할 때요 마지막에 추임새를 되게 잘 넣어. 재밌지? 신기하지? 야 정말 이거 어떻게 생각해냈지? 그럼 진짜 세종대왕님 완전 진짜 대단하시지 않니? 막 이런 거 붙이면 추임새가 아이들 마음을 되게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렇게 응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공부할 때 학습 만화 같은 것도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많이 보죠. 근데 이것도 약간 만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맞아요. 만화 형식인데 일단 생선 도둑을 잡아라예요. 애들이 특히 흥미로워하는 거 맞아요. 잡아라, 맞아요. 쫓아라 이런 거 되게 흥미있어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 좀 강조하는 거 보면 이렇게 빨간 글씨가 되어 있어요. 앞, 앞. 가운데. 네, 또 가운데. 네, 뒤에 있는 이런 식으로 위치를 설명하는 글자를 일부러 빨간색으로 만들어서 수학적 그렇잖아요. 위치나 도형, 네. 공에 다 수학적 개념이잖아요. 이런 걸 추리하면서 수학적 감각을 키워주도록 해요. 근데 이제 이 자체가 이렇게 범인을 찾는 과정이라 맞아요. 아이들이 일단 흥미 있어 하고요. 나중에 보면 내 눈앞에서 보일 때 왼쪽에서 네 번째, 그런데 상대방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에서. 오른쪽에서 몇 번째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뭐 역할을 바꿔서 네. 혹은 방향을 바꿔서 보는 그런 시각도 연습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수학적 감각과 언어들을 배워가면서도 예, 추리를 해가는 재밌는 이야기가 되어 있어서 이런 책에 좀 익숙해지는 거는 인지 기능을 쓰는 거잖아요. 머리를 네, 쓰면서 네, 보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야기 참 재밌다라고 읽는 거는 되게 감성에 젖어서 보는 거라면은 이런 책은 생각을 막 하면서 보게 돼요. 찾고 싶으니까.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뭔가 배움의 즐거움, 예, 공부의 즐거움으로 연결되는 기능을 하는 책을 읽고 싶으실 때는 조금 생각하면서 뭔가를 찾아가는 책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리코더를 불자. 이 책 정말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이 쓴 책이에요. 이 네네. 작가님 책은 다 재밌어요. 진짜. 어떤 점이 재밌으셨나요? 아니, 이 리코더를 불자에서는 이 리코더라는 걸 가지고 네. 맨 뒤에 보면 리코더의 역사 이런 것까지도 오, 다루고 맞아요. 있는데 네네. 맨 처음은 그냥 리코더를 부는 거예요. 예, 불어요. 뭐 누워서도 불고 코로도 불고 뭐 엉덩이로도 불고 네. 이런 게 좀 재미있잖아요. 사실은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코로 불고 엉덩이로 불고 하는 거는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애들이 리코더가 거기 있으면은 다 해보는 거예요. 정말 다 해보는 거거든요. 막 너무 불어갖고 침이 질질질질 끝으로 나올 정도로 애들이 왜냐면 불기만 하면 소리가 나는 악기가 예, 되게 아이들이 좋아하고 친밀하잖아요. 생활 가까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리코더의 다양한 모습들도 얘기를 해주고 있고 맞아요. 예, 그리고 또 뒤쪽에 보면 네, 리코더에 대한 설명들 네. 리코더를 얕보지 마라. 뭐 어우, 이래서. 되게 좋았어요. 네, 얕보지 저도. 마라. 그러니까 리코더 사실 그냥 이제 초등학교 때 몇 번 불다가 말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대단한 악기구나. 뭔가 이런 데 그럼요. 관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사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게 되는 건 정말로 이게 배움의 즐거움으로 연결되는 되게 중요한 예,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네. 예, 뭔가 이런 것들에 자꾸 관심을 가지고 뭔가 학습하는 그런 기술이 예. 알게 모르게 점점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리코더를 불자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런 책을 하나 만드시면 되게 좋아요. 며칠 전에 상담하다가 아이가 되게 도마뱀을 좋아해가지고 도마뱀 막 얘기를 하니까 아이가 얘기하는 게 뭐 도마뱀을 키우기 위해서 준비물은 뭐뭐뭐다라고 말하는데 얘가 말을 유창하게 하는 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준비물을 한 10가지를 쭈르륵 말을 해요. 야, 너 너무 대단하다. 나 너 말하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써놓자 하고 제가 종이를 딱 줘가지고 도마뱀 키우는데 필요한 것들 써봐봐. 쓰기를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또박또박 정자로 썼고요. 자, 번호 매기면서 네가 말한 준비물 다 써봐. 1, 뭐뭐, 2, 뭐뭐 다 썼어요. 보통 때 그거 하나 쓰게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이렇게 맞아요. 연결해서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성공 경험이에요. 그런 경험 꼭 하게 한번 해줘보세요. 네. 아니 이번에는 좀 머리카락을 연구했다는 엄청 재밌는 책이 있더라고요. 아니 진짜 이 책은 좀 충격적으로 재밌었어요. 한번 볼까요? 네. 기발하죠. 네, 아니 이렇게 본인의 머리카락으로 시작해서 점점 아빠, 엄마, 뭐 네. 초등학교 앞에 30분에 155명을 관찰했다고. 그래서 보면 자 빛의 종류를 분석을 해서 그림을 그려. 요 장면은요 우리 집 빛 갖다가 똑같이 그려보게 하면 애들 되게 집중해서 좋아해요. 그래서 빛 이름도 쓰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롤빛에 꼭 머리카락 껴있잖아요. 이건 누구 머리카락일까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시고요. 네. 이렇게 관찰해서 특징을 알게 하는 거가 결국은 공부예요. 우리 보통 과학 쪽 과목은 다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쵸? 아직도 고등학교 때 배웠던 화강암, 무슨 암 다 기억이 나는데 그게 이거하고 차원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아무리 어려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초등학교 앞에서 친구들 네. 너무 대단하죠. 이거 네. 보세요. 친구들의 머리 모양을 숫자로 분석을 해놨어요. 이게 통계거든요. 맞아. 유아도 통계를 할 수 있는 거죠. 표를 그리고 할 수 있어요. 뭐 아니 리본 양갈래도 리본, 방울 이런 식으로 종류를 나눠놓은 게 또 되게 신박하더라고요. 그럼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인지적 능력이 발달한다, 뭔가를 공부하고 학습해 간다라는 과정 자체는 남들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그걸 좀 더 깊이 있게 탐색하고 거기에 대한 지식이 넓혀져 가는 게 결국은 학습 전문가가 되어가는, 맞아요. 학습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가는, 공부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좋은 그림책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네. 그리고 사실 집에서 이렇게 머리카락 막 분석하고 있으면 엄마가 뭐라고 하겠어요. 막 너 뭐 하고 있냐, 뭐 네네. 공부나 해라라고 할 거 아니에요, 보통.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걸 네, 보고 아 그래 이것도 공부구나. 엄청난 네. 공부예요. 진짜 공부가 이런 공부예요. 앞으로의 세상에서 필요한 공부 능력이 바로 이거예요. 주어진 거 달달달 외우는 공부 능력은 모든 세상의 미래학자들이 다 그거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공부가 진짜 공부라는 거. 그래서 흉내내기, 모방해서 한번 책 만들어 보기를 꼭 해보시기 권합니다. 네. 네. 수학에 빠진 아이라는 책을 제가 특별히 수학에 대한 걸 하나 더 얘기를 하고 싶어서요. 맞아요. 대한민국에 수포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수포자 비율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오. 자, 초등학생 때 이미 36.5%, 그리고 중학생 때 46.2%, 고등학생 59.7%. 절반이 넘는 숫자. 절반 넘어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냐면요. 우리가 수학 사교육에 들인 시간과 공과 돈을 그럼요. 네. 생각해 보세요. 수천만 원 넘거든요. 그걸 가지고 애가 죽어도 안 해라고 만든 거예요. 물론 고등학생 때 수학 포기했다? 60%잖아요. 우리 아이는 60%에 안 들 거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착각하시면 안 60%가 됩니다. 훨씬 많잖아요. 이미 그리고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언제 수학을 포기하는가에 대한 분석이 나왔는데요. 초3 때 분수를 배울 때라고 나왔어요. 갑자기 분수를 맞아요, 언어부터 맞아요. 어렵잖아요. 용어부터. 근데요, 저희들이 경험적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현상적으로 딱, 이제 포기하라고 손을 딱 놓는 시점이고요. 심리적 포기 단계는 훨씬 더 그 이전이에요. 아까 사례자분이 7살인데 공부 싫어했잖아요. 심리적으로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즐기면서 하나, 둘, 셋, 넷, 세는 건 한 4, 5살까지는 다 즐겨서 세다가 이제 5살 넘어가면은 엄마들이 불안도가 높아져요. 왜냐면 5살인데 한글을 다 깨친 아이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괜찮았다가 갑자기 그런 애들이 한 둘만 나타나면 불안이 확 높아지면서 엄마가 알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의 공부 방식으로 애를 공부를 시키기 시작해요. 이제 윽박 지르면서. 학습지가 등장하죠. 그러면서 공부는 어렵고 힘든 재미없는 거. 엄마가 시키면 나도 힘들지만 이것 때문에 혼나는 거. 이런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이 돼서 심리적 포기는 이미 그때 시작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강조드리는 건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책을 가지고 수학 되게 재밌는 거구나. 나 되게 잘하는 거구나 라고 맞아요. 수학에 대한 되게 긍정적 이미지를 갖도록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니 여기서 이 아이가 나는 수학이 좋아라고 하는데 얘가 하는 수학을 보면 사실 그냥 식탁 위에서 뭘 세는 거 네, 그리고 정글짐을 보면 무슨 도형이네? 라고 생각하는 거. 자, 이런 여기서도 거예요. 우리는 수학을 할 수 있습니다. 와, 여기 네모난 책이 3권이나 있네. 아니, 4권? 5권? 이것도 네모난데? 이거는 길쭉한 네모네? 이거는 반듯한 네모 같아.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여기 동그라미도 있네? 네, 없던 물이 갑자기. 네. 그리고 얘네들은 직선인데, 사람 몸은 곡선이네? 되게 많은 걸 할 수 있어. 이거 몇 권인지 세어보기. 이런 것도 되고요. 손가락으로 수세기 아이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또 이제 잘못된 고정관념. 손가락으로 수세기 가르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루머처럼 돌아요. 근데 아니에요. 내 몸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수세기를 가르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이렇게 전문적인 학자들은 다 그 얘기 하는데 왜 이상한 루머들이 자꾸 만들어지는지 너무 안타깝긴 해요. 이미 우리가 수학 속에 살고 있다. 그리고 수학은 어려운 게 아니야. 동그라미 그려봐. 세모 그려봐. 동그라미가 길쭉하면 타원이라고 불러?
네. 그리고 표 만들기 이런 거 다 가능해요. 유학이 다 가능하거든요. 이런 걸 좀 즐기면서 놀이처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여기서 이 주인공이 어떻게 보면 되게 수학 덕후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덕후를 이길 수 없다고 하잖아요. 덕후가 되어가고 있죠. 네. 네네. 즐기기 시작했으니까. 가장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탐구 능력들을 좀 어른들이 네. 발견해주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수학을 제일 좋아했어요. 근데 심리 상담을 받으러 오는 아이들이요, 수학 거부, 수학 불안, 수학 공포가 너무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수학으로 인해서 공부 전체가 싫어지는 아이들도 너무 많고요. 그걸로 인해서 엄마랑 관계가 나빠진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은 걸 보면서 죄 없는 수학이 고생을 하는구나. 정말.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수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이렇게 왜 놀잇감도 수학 보드게임 같은 걸 일부러 많이 써요. 왜냐면 심리를 도와주는 거긴 하지만 기왕이면 인지적인 도움도 되고 또 수학에 대한 이미지도 부정적인 이미지도 좀 바꿔주고 싶은 욕심에 그걸 다루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그거 되게 잘해요. 수색이 막 3 더하기 2도 못하던 아이가요. 척 보고 11 더하기 13 이런 것도 척척하게 돼요. 6개월 만에. 제가 놀았을 뿐이거든요. 네. 왜냐면은 이제 있잖아요. 카드 놀이 했는데 거기에 있는 별의 개수를 세어서 이긴 사람, 더 많은 사람이 이기기. 얼마나 열심히 세는지 모릅니다. 네. 얼마든지 놀이 방식 그리고 그림책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배움에 대한 즐거움, 예, 공부에 대한 즐거움을 키워갈 수 있다고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공부 싫어하는 아이에 대한 고민을 나눠봤는데요. 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좀 배워가는 즐거움을 그렇죠. 알 수 맞아요. 있도록 네, 엄마가 네. 함께 재밌어 해주고 좀 사소한 것에 관심을 보일 때 그거에 더 이제 지지를 해주고 네, 네.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어른들도 공부 싫어하는 사람 많은데 애들 아니에요. 뭐 당연히 자기가 좋아하는 싫겠죠. 공부는 다 열심히 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발견하고 그렇죠. 그런 네, 거를 네. 지지해주고 좀 기다려주고 내가 원하는 공부만 강요하지 네, 네. 않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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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그럼,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